이번 강좌에서는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폴더의 14강 파일을 열어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자탁의 3면도가 작도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용을 해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 공간 그리고 배치 공간의 개념은 도면을 작도한 후 치수기입 및 출력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형 공간을요, 영어로는 모델 스페이스, 배치 공간은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CAD의 버전에 따라 배치 공간을 도면 공간이라고 명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번 강좌에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모형 공간, 배치 공간, 모델 스페이스, 페이퍼 스페이스 혹은 도면 공간 등등등의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모형 공간이라 함은 도면 내용을 작도하여 그 결과물을 배치하는 이 검은색 바탕의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업 영역이라고도 일전에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수업하실 때 활용했던 이 공간을 모형 공간이라고 합니다. 배치 공간은 커맨드 라인 아래 화면 좌측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요, 모형 공간 탭 옆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치 1, 배치 2라고 되어 있던 탭의 이름을 A4, A3로 변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형 옆에 A4, A3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탭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되시네요. A4 탭 클릭해 보시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하얀색 바탕에 도면 작업 시 필요한 타이틀 블록, 요 파란색 내용입니다. 타이틀 블록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타이틀 블록은 도면과 관련한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제목, 스케일, 작성일자, 작업자의 이름, 축척 등등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제작해 놓은 일종의 도면 관리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전 강좌에서 제가 도면층 그리고 치수 설정 등을 미리미리 다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템플릿 파일을 만들고 그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 새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템플릿 파일을 제작할 때 도면층 그리고 치수 설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타이틀 블럭 그리고 도면 공간의 용지 설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작업을 하신 후에 그 아이를 템플릿 파일로 저장해서 새로운 템플릿 파일을 만들면요, 도면 작업을 위한 모든 기초 작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참고로 제가 예제 폴더에 각 도면층과 도면층에 해당하는 속성 그리고 치수 설정, 아울러서 이 타이틀 블록의 내용을 수록한 템플릿 파일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면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템플릿 파일, 제가 제공해 드린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서 작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 파일의 이름은 1template.dwt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템플릿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거나 아니면 오토캐드 아이콘 밑에 열기의 도면 클릭해갖고 열면은 안 되고요. 새로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지금 템플릿 폴더에는 당연히 그 아이가 없으니까는요, 예제 폴더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템플릿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아이를 선택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도면의 상세 정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석에서 딤 스타일 클릭해 보시면은
10배, 3배, 5배 페이퍼가 원본이 되겠죠. 그리고 큰 작업을 하기 위한 50배짜리 축척 배율 조정한 이런 스타일이 존재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4, A3 두 개의 버전의 용지, 도면 공간을 설정을 해 놓은 내용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이용을 해서 작업하실 내용을 모형 공간에다가 작도를 하신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플릿 파일 활용에 대한 안내 추가로 드렸고요. 이 파일은 저장하지 않고 아니요 버튼 눌러서 원위치 시켰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배치 공간에 A4 탭 클릭하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타이틀 블록이 있고요. 이 타이틀 블록은 클릭해 보시면은 타이틀 블록 레이어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제목 NA라고 되어 있는 항목 더블 클릭해 갖고 내용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누가 그렸느냐, 작업한 작업자의 이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축척, 몇 대 몇 스케일로 작도가 된 것이냐, 파일 네임,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의 이름은 무엇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강.dwg 되겠죠. 그럼 여기다 14강.dwg 해놓으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 도면의 출력물, 지금 이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도면의 출력물을 보고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혀 있는 파일을 찾아서 후속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리비전 넘버,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번에 도면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1차 컨펌, 2차 컨펌, 1년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게 몇 번째 수정한 도면이다 라는 거 숫자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적어주시면 되고요. 토탈 넘버 오브 쉿, 쉿 넘버 이렇게 있네요. 도면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한 장의 도면으로 어떤 제품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도면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각각의 도면 수의 총합을 숫자로 적어 주시면은 도면을 판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제품과 관련된 안내 도면이 5장이구나, 6장이구나, 10장이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쉿 넘버는 10장의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은 그 중에 몇 번째 도면인가 그 내용을 안내하는 항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컨펌하는 사람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메모는 이 도면을 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별도 안내 멘트를 적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블럭의 내용이나 순서나 종류는 사용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타이틀 블록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하얀색 바탕은 도면을 출력할 때 용지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A4 탭의 경우 제가 용지 설정을 A4 사이즈로 해놓은 상황이므로 이 용지 하얀색 바탕의 외곽 라인은 A4 사이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에 점선이 있는데요. 이 점선은 인쇄 가능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 객체, 선이나 어떤 도형의 일부분이 나가게 되면은요, 그 부분은 인쇄가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 탭 위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하위 메뉴가 뜹니다. 몇 가지 사항만 점검을 해 드릴게요. 삭제, 이 페이퍼 스페이스, 배치 공간이 필요 없을 때 삭제하는 거고요. 제가 배치 1, 배치 2라고 되어 있는 탭을 A4, A3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름 바꾸기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이동 또는 복사, 제가 두 개의 배치 공간만 제작을 해 놓은 상황인데요. 도면 작업을 하다가 배치 공간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시면 요 이동 또는 복사 선택을 해가지고요. 팝업 창 나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사본 작성 체크를 해주시고요. 현재 A4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는요. 체크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복사본이 생성이 됩니다. 그 복사본도 마찬가지로 원본 A4와 동일한 내용을 수록을 하고 있겠고요. 컨트롤 Z에서 다시 그 아이는 삭제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동 또는 복사 하신 다음에요. 이 아이를 끝으로 이동 확인하면은 배치 공간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고요. 직접 클릭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시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요. 이동 또는 복사, 이 아이를 복사하는데 사본을 작성 클릭한 다음에 끝으로 이동을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은 아까는 복사본이 요 탭 앞에 생겼는데 지금은 오른쪽 맨 끝으로 위치한다 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이 아이는 삭제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A4 탭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설정 관리자 선택하시면은 용지의 사이즈를 A4가 아닌 다른 아이로 수정 버튼 눌러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내용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각 페이퍼 스페이스, 도면 공간, 배치 공간에 환경 설정하는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배치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모형 공간에서 작동한 도면 내용을 불러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치 공간을 학습하신다라는 것은 이 핵심 내용을 체크하시기 위한 것이겠지요. 자, 보시죠. 리본 메뉴 쪽에서 보시면은 배치라는 내용의 탭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는 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따라서 이 순서가 조금 뒤바뀔 수도 있어요. 탭을 클릭해 갖고 위치시키면은 위치를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아이 클릭해주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직사각형이라고 뷰폴트 직사각형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아이를 클릭하셔가지고요. 화면 적당한 곳에 자 이쪽에는 프론트 뷰, 이쪽에는 탑 뷰, 이쪽에는 사이드 뷰를 제가 위치시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한 크기로 크기나 위치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뷰폴트 박스를 그렸더니요. 모형 공간 가볼까요? 모형 공간에서 작동한 모든 내용이 이 뷰폴트 박스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 방송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각 집의 텔레비전으로 송출해 주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모형 공간에서 작업한 내용이 모두 이 뷰폴트 박스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요, 이 아이를 제가 원하는 축척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도면을 1:16, 그러니까 16분의 1로 축소한 상황을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뷰폴트 박스가 완성이 됐으면은요, 마우스 커서를 뷰폴트 박스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시키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뷰폴트 박스가 진하게 볼드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탑뷰를 펜 기능 이용해서 적절히 가운데다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돌리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축적도 되는데
조금 이따 제가 또 다른 상황을 설명해 드릴 때 차이점도 보셔야 되니까 유심히 보십시오. 자, 진하게 뷰폴트 박스가 이렇게 볼드 처리된 상태에서는 펜 기능, 줌 기능을 적용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원본 객체의 내용물들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줌 기능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을 하는 거는 눈대중으로 대충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축척을 의미를 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적당히 가운데에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요. 이쪽 상태막대 쪽 옆에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열거되어 있고 선택한 뷰폴트 축척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다운에로 클릭해 보시죠. 1대1부터 100대1까지 축척을 제공. 여기서는 기본 축척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별도의 축척이 있으면 요 사용자 버튼 누르셔가지고 특정 축척을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요 1대16으로 축척하겠다라고 했잖아요. 16분의 1 사이즈로 클릭하면은 자 대상 객체 조정되는 거 확인하셨죠? 1대16, 16분의 1 사이즈로 정확하게 크기를 조정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바퀴를 돌리시면은 1대16 축척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절대 휠 마우스 버튼 돌리지 마시고 그 대신에 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미세 조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휠 마우스는 안 되지만 펜 기능은 가능하다. 위치가 됐으면은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휠 마우스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뷰폴트 박스 바깥쪽으로 마우스 커서 위치시키고 더블 클릭하면은 자 외곽선이 다시 원위치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대16 사이즈로 조정이 된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한번 돌려볼까요? 조금 전에 이 안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돌렸을 때 이 상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점검을 해 보십시오. 휠 마우스를 돌렸다 풀었다 하면은 안에 뷰폴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종이 자체가 줌 인앤아웃 됩니다. 종이의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치 탭 클릭해 주시고요. 직사각형 이용해서 뷰폴트 박스를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다시 뷰폴트 박스 안쪽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휠 마우스 버튼 돌려볼게요. 조금 전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는 뷰폴트 박스가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저 모형 공간 안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휠 마우스 버튼을 돌리면은 이렇게 종이 자체가 줌 인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뷰폴트 박스 안에 있는 원본 객체 내가 모형 공간에서 작업한 아이들이 이렇게 줌 인앤아웃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뷰를 적당히 위치시켜 주시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상태 막대 옆에 보면은 뷰폴트 축척 항목이 있는데요. 1대16 선택해 주시면은 16분의 1 축척으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줌 기능은 안 되지만 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시켜 주시면 되고요. 마우스 커서를 뷰폴트 박스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주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확인이 되십니다. 정리되셨나요? 제가 아까 뷰폴트 박스의 위치나 크기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받지 마십시오.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프론트 뷰를 보니까요 1대16으로 16분의 1 사이즈로 축척을 변경을 한 상황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사이드 뷰의 내용이 일부 보여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뷰폴트 박스를 줄이면은 이 아이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뷰폴트 박스를 클릭하시고요 격자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변경 해주시고 ESC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축척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대로 비춰지는 화면의 크기만 조정을 해 놓은 상황이네요. 위치를 변경시켜 볼게요. 물론 여기서 이 아이들의 위치를 정렬시켜주는 기능이 있기는 하는데요. mview setup이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위치가 프론트 뷰와 사이드의 위치가 정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면 작업을 할 때는 3면도 프론트 뷰와 탑 뷰의 왼쪽 정렬 라인이 일치해야 되고 프론트 뷰와 사이드 뷰도 이렇게 일치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MView 셋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쉽게 라인 이용해서 탑 뷰의 왼쪽 끝점 클릭한 다음에 수선을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주시고요. 이 프론트 뷰 왼쪽 끝부분이 이쪽에 위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무브 명령 이용을 해서요. 뷰폴트 박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잘 보세요. 뷰폴트 박스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안에 객체로 가셔가지고요. 이 프론트 뷰의 왼쪽 끝점이 이 수직선의 위치로 정렬이 되면은 위아래 스타트 포인트가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오스냅 이용을 해서요 오른쪽으로 여기 직교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이 됐으면은요 그 선부는 삭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배치 클릭하신 다음에 직사각형 뷰폴트 명령 실행 클릭 드래그해서 적절한 크기와 위치를 갖는 뷰폴트 박스 완성하면은 그 안에 내가 모형 공간에서 작도한 내용이 모두 들어온다. 확인되셨으면은 마우스 커서를 뷰폴트 박스 안쪽에다 두시고 더블 클릭 외곽선 진하게 변경된 거 확인하신 상태에서 펜 기능과 줌 기능을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에 사이드 뷰를 위치시켜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가셔가지고요. 1:16 해주시면은 16분의 1 스케일로 정확하게 크기가 변경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와 아래쪽 하단 위치를 정렬시키고 싶을 때 MView 셋업 대신에 저는 라인 명령을 이용을 해서 변경시키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평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이 사이드 뷰의 하단 라인이 이 선상과 일치하는 위치에 놓여지면은 프론트 사이드 뷰가 동일한 선상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테고요. 무브 명령 뷰폴트 박스 객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뷰폴트 박스 선택 엔터. 그 다음에 여기를 확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끝점이 여기 수평선에 위치하면 정렬이 되는 거니까는요. 끝점이 여기에 직교점에 위치하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용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작업을 하다가 뷰폴트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바깥쪽 클릭하면 다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고요. 축척 맞춰주시고요. 그쵸? 바깥쪽 더블 클릭 라인 명령 이용을 해서 가상선 참고선 하나 그리고 무브 이 아이를 여기 끝점이 여기에 오도록 선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격자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내용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치수기입을 여기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간혹가다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갖고 어떤 작업을 하다가요, 안쪽을 모르고 더블 클릭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를 돌리거나 어떤 액션을 취하면 이 안쪽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축척이 다시 깨지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이구 내가 잘못 클릭해가지고 지금 뷰폴트 박스가 이렇게 활성화되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바깥쪽 더블 클릭하면 문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막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는데, 자, 지금 뷰폴트 박스 안에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뷰폴트 박스가 전체 화면에서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더블 클릭해 버리면은요, 마우스 밖에 돌리는 순간 이렇게 안쪽의 내용들이 변경이 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바깥쪽으로 더블 클릭해갖고 원위치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뷰폴트 박스는 이 화면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밑에 상태 막대 쪽을 보시면은요, 맨 왼쪽에 모형 배치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모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뷰폴트 박스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모형 공간으로 공간 이동해서 그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형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요, 도면으로 바뀌었네요. 확인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다시 휠마우스 돌려볼게요. 원위치 됐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바깥쪽 더블 클릭 혹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모형 탭을 클릭해갖고 도면으로 변경시켜줘도 된다 라는 것까지, 요걸 알아두셔야지 혹시라도 나중에 작업하실 때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모형 공간으로 진입을 하는 개념인데, 그 아이를 바깥쪽을 더블 클릭해서 명령을 해제해 주는 방식 대신에 여기에서 모형 탭을 클릭해서 도면 공간 이렇게 변경을 시켜줘도 된다 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선 배치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선 또 도면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아까 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신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수 기입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치수 해가지고요, 클릭 동일한 상황으로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치수를 기재를 했는데 1200 숫자가 너무 크네요. 이유가 뭔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치수가 크게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현재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치수 스타일,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치수 스타일이 아마도 굉장히 큰 배율을 갖는 치수 스타일일 거라는 거죠. 자, 주석으로 가셔가지고요, 치수 스타일 쪽을 보니까 모델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치수 스타일을 보면은요, 자, 템플릿 파일에서는 페이퍼가 있고요, 10, 3, 5, 50 있습니다. 이 페이퍼는 수정 항목을 보시면은 선, 기호 및 화살표, 문자, 1차 단위 등등을 제가 원하는 상황으로 미리 조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맞춤으로 가보면은 전체 축적 비율 맨 처음에 게시한 작업이니까 기본값 1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10을 골라보면요, 지금 작업한 게 모델 10이거든요. 수정 클릭해 보시면은 모든 수치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퍼와 동일한 수치인데요, 전체 축척 사용해서 10이라는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치, 최초에 작업했던 수치를 10배 뻥튀기 시키거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작업이 된 거겠죠. 3은요, 당연히 모든 내용이 똑같은데 전체 축적 사용이 3
그래서 최초에 제시됐던 수치 값을 3배 뻥튀기 시키거라. 그런 내용이겠네요.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페이퍼를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 여기에 적절한 A4 용지에 대략 부합하는 그 정도 사이즈를 제공할 것인데요. 요걸 선택하고 현재로 설정 눌러가지고 디폴트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요,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페이퍼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선택해도 기본 모드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선택해 가지고요, 직접 페이퍼로 변경해 주셔도 무방하고요. 지금부터는 기본이 페이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 기입을 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클릭하면은 1140, 높이는 350, 위에 폭은요 600,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도 작업을 할 수 있다. 치수 기입을 했잖아요. 치수 기입을 했는데 이 치수는 이 배치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치 공간에서 제대로 치수 기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치수는 최초에 작업한 모형과는 별개로 구분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모형 공간 탭을 클릭하면은 치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원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편집하는 편집용 도면 버전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대로 작업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치수를 기재를 해도 모형 공간에서는 내용 전개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배치 공간에서 실수 많이 하는 부분, 당황스러워 하시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아이를 이렇게 근접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더블 클릭했는데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 때 방법이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 모형을 클릭해 갖고 도면 모드로 변경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하시는 상황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뷰폴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는 경우에요, 제일 많이 범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하면요, 일단 치수가 사이즈가 이상한 상황이 목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더블 클릭하면은 모형 공간으로 공간 이동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치수 기재를 한 경우에는 모형 공간을 갔을 때 그 치수가 여기에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잘못 기재된 치수 기입이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 부분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배치 공간에서 치수 기입을 하면은 모형 공간에서 치수 기입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아무래도 도면 관리에서 CAD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후속 작업으로 연계를 한다라고 할 때 원본 데이터만 오롯이 유지를 시켜놓고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설명을 드리기 뭐하지만은 일련의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내용의 치수 기입을 하고 출력을 하는 과정에서 치수의 크기라던가 굵기라던가 통일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3D 작업을 진행을 한다. 오토캐드에서 지금은 2D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3D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모형 공간보다는 이쪽 배치 공간을 활용을 할 때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응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은 이 강좌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배치 공간의 개념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뷰폴트 박스, 배치 명령의 뷰폴트 박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뷰폴트 박스 안에 위치시켜 주시고
그 안쪽을 더블 클릭해서 우측에 원하는 축척 맞춰 주신 다음에 위치시켜 주시고 바깥쪽 더블 클릭하는 거. 그리고 이 뷰폴트 박스는 크기 조정이나 위치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내용 점검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배치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사각형 옆에 다운 에로를 클릭하면은요. 폴리건, 객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네요. 폴리건은 뭐냐면은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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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패곡선 형태의 다각형을 만든 다음에 엔터 치면은요. 보이시나요? 이 다각형 자체가 뷰폴트 박스화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요렇게 줌인 앤 아웃, 그 다음에 축척 조정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요. 이번엔 1대 20 골라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큰가요? 1대 40 한번 해보면은요.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고요. 바깥쪽 더블 클릭.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글쎄요, 뭐 자주 쓰이는 기능은 아닐 것 같고요. 폴리건 옵션을 이용을 해서 작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건보다는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 코너를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원을 하나 그렸어요. 원을 하나 그렸는데 이 배치로 가셔가지고 폴리건 옆에 다운에로, 직사각형 옆에 다운에로 오겠죠. 디폴트는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에서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려놓은 객체를 클릭하면은 그 객체가 뷰폴트 박스로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이쪽 코너를 크게 확대를 하신 다음에 1대 8, 8분의 1 정도 스케일로 이렇게 축척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더블 클릭하면은요. 이 아이는 16분의 1 스케일로 크기가 조정된 내용이고요. 이 아이는 8분의 1 스케일로 크게 확대를 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를 제가 디멘전 레이어로 변경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홈으로 가셔가지고요. 도면층에서 디멘전 레이어 도면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셨나요? 배치 공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모형 공간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배치 공간 내가 출력 혹은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배치 공간에서 이런 구성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뷰폴트 박스 딜리트 해서 삭제하셔도 됩니다. 모든 뷰폴트 박스를 삭제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뷰폴트 박스 삭제했다고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뷰폴트 박스 안쪽 더블 클릭해서 축척 조정하는 거, 그리고 축척이 조정이 됐으면 바깥쪽 더블 클릭하는 거. 뷰폴트 박스는 삭제도 가능하고 크기도 조정이 가능하고 배치 공간에서 치수 기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치수 기입할 때 더블 클릭 돼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수 기입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치 공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모형 클릭하셔도 스위치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형 공간, 배치 공간에 대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두 공간의 차이점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은 다음 강좌에서 출력과 관련한 내용 점검을 해드릴 때 학습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